안녕하세요. 듣기만 해도 합격하는 자격증자 동문이에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기출 자동 문제풀이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2023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기출문제 300세트입니다. 파트 2, 종목 소개. 바로 시작합니다. 문제 101번. 보디빌딩 창시자는 누구인가? 독일의 유진 샌도우입니다. 문제 102번. 우리나라에 보디빌딩을 도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곡 서상천 선생님입니다. 문제 103번. 보디빌딩이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연도와 도시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입니다. 문제 104번. 보디빌딩 관련 협회를 말해보시오. 세계 보디빌딩 연맹, IFBB,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오브 보디빌딩 앤드 피트니스, 아시아 보디빌딩 연맹, ABBF, 아시안 보디빌딩 앤드 피지크 스포츠 페더레이션, 대한 보디빌딩 협회, KBBF입니다. 코리안 보디빌딩 앤드 피트니스 페더레이션. 문제 105번. 뉴스포츠는 무엇인가?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보디 피트니스, 비키니 피트니스입니다. 문제 106번. 보디빌딩 시합 무대의 포즈대 규격을 설명하시오. 무대정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단상에 IFBB 로고가 있어야 합니다. 크기는 가로 6m, 세로 1m 50cm, 폭 60cm. 근육이 잘 보이도록 조명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카펫이 있어야 하며 색상은 검정, 청색, 녹색이어야 합니다. 문제 107번. 컬러링 규정을 설명하시오. 지워질 수 있는 탄 및 브론저 사용은 금지. 선수 근육이 돋보이도록 바름, 프로탄 사용, 경기 24시간 전 사용 가능. 황금빛 태닝 크림 안됨, 광택 오일 안됨, 펄이나 컬러 크림 안됨, 오일이 과도하여 흘러내리면 안됩니다. 문제 108번. 쿼터턴이란 무엇인가? 피지크, 보디 피트니스, 비키니 피트니스 종목의 규정 포즈 중 하나로서 오른쪽으로 90도씩 회전하며 신체 전면, 측면, 후면을 보여줍니다. 프론트 포지션 쿼터턴 라이트, 쿼터턴 백, 쿼터턴 라이트입니다. 3. 스포츠 인권,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 문제 109번. 스포츠 폭력이란 무엇인가?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갈취, 협박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문제 110번. 성폭력은 무엇인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 행위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지도자, 선수 등의 힘과 권위 등을 이용해 성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 111번. 성희롱을 설명하시오.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 112번. 성추행을 설명하시오.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 113번. 성폭행을 설명하시오. 스포츠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사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114번. 성그루밍이란 무엇인가? 가해자가 피해자와 오랜 시간 동안 친분을 쌓고 심리적 지배를 하는 상태에서 정신적, 언어적, 성적 피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115번. 성인지감수성이란 무엇인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입니다. 문제 116번. 강제추행을 설명하시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문제 117번. 스포츠폭력 피해자에 대한 최우선적인 조치사항을 설명하시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시킨다.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다.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 문제 118번.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설명하시오. 사건 발생, 증거 확보, 사건 발생 알림, 사건 조사 및 처리, 치유 및 회복. 문제 119번. 강간, 추행 등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설명하시오. 사건 발생, 병원 진료 및 치료, 사건 발생 알림, 사건 조사 및 처리, 치유 및 회복. 문제 120번. 폭력 또는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설명하시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서 피해 옷차림으로 그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 기록 및 증거자료 확보하고 사법기관,
전문기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전문상담기관 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도교수, 부모님 등에게 상담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문제 121번. 대학교 성폭력 신고 절차를 설명하시오. 1. 신고 접수 및 상담. 2. 사실 확인 및 조사. 3. 조치 요청 및 사후 관리. 문제 122번. 폭력행위 및 성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를 설명하시오. 폭력 1차 적발시 지도자 5년, 선수 3년 이상 자격정지. 폭력 2차 적발시 지도자 10년, 선수 5년 이상 자격정지. 폭력 3차 적발시 지도자와 선수 모두 영구 제명. 성폭력 범죄 행위는 1차 적발의 지도자와 선수 모두 영구 제명입니다. 문제 123번. 스포츠 폭력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 마련. 지도자의 이력을 전면 공개. 단합을 이유로 기합을 주거나 인격모독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 124번. 성폭력 예방 방법 5가지를 말하시오. 1. 상담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하지 않습니다. 2. 여성 긴급전화번호 1366번을 알아둡니다. 3. 신체의 한 부분을 지그시 응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5.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됩니다. 문제 125번. 스포츠 지도자 등이 스포츠 성폭력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도한 신체 접촉하지 않는다. 음담패설을 하지 않는다.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신체, 외모에 대한 성적평가 또는 비유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때에는 즉시 중단한다. 4. 생활체육 개요. 목적과 기능, 스포츠 포올, 피트니스 운동, 에어로빅스 운동, 웰니스 운동. 문제 126번. 생활체육 정의를 말하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나이, 성별 구분 없이 체육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즐기는 활동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입니다. 문제 127번. 생활체육 지도의 목표를 설명하시오. 건전한 여가생활, 건강유지 및 체력 향상, 시민정신 육성, 탐구능력 향상, 의사결정 능력과 독립심 배양, 가족 유대관계 강화입니다. 문제 128번. 생활체육의 기능 3가지를 설명하시오. 사회적 기능, 사회 구성원을 사회화시키고 개인을 공동체로 융화하여 화합시킴. 생리적 기능, 현대사회의 인간에게 튼튼한 체력을 육성하도록 함. 심리적 기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함. 문제 129번. 생활체육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건강과 체력 증진 역할을 하고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완화시켜줍니다. 문제 130번. 생활체육의 구성요소 3가지를 말하시오.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로 구성됩니다. 문제 131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시 포함해야 할 요소 5가지 이상을 설명하시오. 참가자, 지도자, 구체적인 종목, 시설 및 장소, 재정, 홍보계획입니다. 문제 132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 계획 원리를 설명하시오. 평등성, 창조성, 보완성, 편의성, 욕구 반영성, 전문성, 다양성, 평가성, 전달성, 암기 팁, 평창이 보편 욕전다 평가 전달로 외우세요. 문제 133번. 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프로그램 기획 철학 및 목적 이해. 2. 참가자의 요구 조사. 3. 프로그램 목적, 목표 설정. 4. 프로그램 계획 수립. 5. 프로그램 실행. 6. 프로그램 평가 보완입니다. 문제 134번. 생활체육 지도자가 받아야 할 교육을 설명하시오. 인성교육, 도핑 방지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응급처치법, 자질과 태도 관련 교육입니다. 문제 135번. 생활체육 지도자 기능을 설명하시오. 생활체육 지도자는 목표를 제시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과업을 평가한다. 동료의식 강화한다. 참여 유도한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제 136번. 생활체육 지도자 자질을 설명하시오.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은 의사 전달 능력, 투철한 사명감, 공정성, 활달하고 강인한 성격, 도덕적 품성, 공정성,
칭찬의 미덕입니다. 문제 137번. 생활체육 지도의 원리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철학적 기초를 근거하여 지도. 습득하게 지도 욕구 개인차 고려하여 지도. 효율적으로 지도. 결과를 평가하고 사전 목표 검토. 필요한 지식 전달. 자발적 참가 유도. 정확한 정보 전달. 문제 138번. 생활체육 지도에서 개통성, 개화성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개통성.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통일된 훈련을 시키는 것. 개화성.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139번. 생활체육 지도자의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시간 엄수, 복장 유예, 공평함, 정확한 정보와 지식 전달, 개인차 고려해야 합니다. 문제 140번. 스포츠 지도자 자격검증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스포츠 지도자 자격검증은 자격을 검증받은 올바른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문제 141번. 생활체육, 스포츠 포올, 개념을 설명하시오. 스포츠 포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개념으로 성별, 연령, 출신, 계층, 지위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누구나 자유의지로 스포츠에 참가할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체육 개념입니다. 문제 142번. 피트니스는 무엇인가? 인간의 일상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영위하게 하는 근원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문제 143번. 에어로빅스는 무엇인가? 몸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여 폐와 심장의 기능을 촉진시켜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문제 144번. 에어로빅스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언제, 어디서인가? 에어로빅스는 우리나라의 1974년 YMCA 에어로빅 워크샵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문제 145번. 웰니스는 무엇인가? 웰빙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뜻하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파트 2. 지도 방법. 1. 웨이트 트레이닝, 기본 자세, 훈련별, 부위별 지도 방법. 문제 146번. 체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생활활동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입니다. 문제 147번. 체력의 종류를 말해보시오. 활동 체력은 근력, 지구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이며, 방위 체력은 신체적, 생리적 요인에 필요한 체력입니다. 문제 148번. 스트레칭, 준비 운동을 하는 법을 설명하시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주고, 체온 상승을 위해 가벼운 운동 또는 트레드밀에서 낮은 강도로 운동합니다. 문제 149번. 스트레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근육 유연성을 풀어주어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 150번. 손 모양과 위치에 따른 그립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손 모양에 따라서 오버그립, 언더그립, 리버스 그립, 뉴트럴 그립으로 나뉩니다. 손 위치에 따라서는 스탠다드 그립, 내로우 그립, 와이드 그립으로 분류됩니다. 문제 151번. 그립 종류를 5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오버핸드 그립, 손등이 천정을 보는 가장 기본 그립. 언더핸드 그립, 손등이 지면을 보는 그립. 뉴트럴 그립,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잡는 그립. 얼티네이트 그립, 한 손은 오버핸드, 다른 손은 언더핸드. 썸레스 그립, 엄지손가락 제외, 네 손가락으로 잡는 그립. 훅 그립,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 안에 넣어서 잡는 그립입니다. 문제 152번. 원RM을 설명하시오. 정확한 자세로 한 번에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입니다. 1 리피티션 맥시멈. 문제 153번. 세트와 랩을 설명하시오. 랩은 세트당 반복 횟수이며, 세트는 운동 종류를 한 번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제 154번. 트레이닝 원리 5가지를 설명하시오. 과부하의 원리. 일상적인 자극 이상의 운동 자극 부여. 점진성의 원리. 점진적으로 부하를 올림. 반복성의 원리.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 개별성의 원리. 개인에 맞게 시행. 특이성의 원리. 특정 부위 한정되어 자극. 암기 팁. 너희 과전반. 각 개특이하다. 라고 외우세요. 문제 155번. 금비대를 위한 상요소를 설명하시오. 영양, 운동, 휴식입니다. 문제 156번. 트레이닝의 기본 요소를 설명하시오. 운동 시간, 운동 형태, 운동 강도, 운동 빈도입니다. 문제 157번.
초보자의 운동에 대한 지도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안전한 운동.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머신 위주로 지도합니다. 문제 158번. 초보자 운동 방법을 설명하시오. 분리 원리. 큰 근육 부위로 나눈 후 다중관절 1종목, 단순관절 운동을 넣어 부위당 1개에서 3개 종목 운동. 점진적 과부하 원리. 점차적으로 트레이닝 기간 및 세트 중량 증가. 세트 시스템 원리. 각 부위마다 한 가지 운동을 3에서 4세트 실시. 근육 부위를 집중적으로 훈련. 혼동 원리. 세트 수, 반복 횟수 등 다양한 변화를 주어 근육에 혼동을 주는 방법입니다. 문제 159번. 중급자 트레이닝 원리를 설명하시오. 슈퍼세트 원리. 서로 반대되는 근육인 주동근과 기랑근을 같이 휴식 없이 진행. 피라미드 원리. 중량을 점점 높이고 반복수는 점점 줄이는 방법. 컴파운드 세트 원리. 같은 부위 운동을 2개 묶어서 휴식 없이 실시. 문제 160번. 고급자 트레이닝 방법을 설명하시오. 치팅 원리. 반동을 이용하여 자극을 증가시키는 훈련. 트라이 세트. 휴식 없이 같은 부위 운동을 3가지를 하는 것. 자이언트 세트. 휴식 없이 같은 부위 근육 운동을 4가지 이상 하는 것. 프리 이그자션 원리. 가벼운 운동에서 무거운 운동으로 진행. 피크 컨트랙션 원리. 최대 수축 지점에서 1초에서 2초 동안 멈춤. 더블 스플릿 원리. 오전, 오후로 나눠 다른 부위 운동 진행. 문제 161번. 충격 수칙을 설명하시오. 신체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동 루틴에 변화를 주는 방법입니다. 문제 162번. 강제 횟수법을 설명하시오.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을 때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2회에서 3회로 강제로 횟수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문제 163번. 웨이트 머신과 프리웨이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웨이트 머신은 안전하고 편리하지만 운동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프리웨이트는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고 협응성이 발달되며 미세 근육을 자극할 수 있으나 부상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문제 164번. 운동 목표에 따른 운동 부하와 반복 횟수를 설명하시오. 근력은 80%에서 90%로 4회에서 6회 실시합니다. 근비대는 70%에서 85%로 8회에서 12회 실시합니다. 근지구력은 60%에서 75%로 12회에서 15회 실시합니다. 문제 165번. 인터벌 트레이닝을 설명하시오. 높은 강도의 운동 사이에 불완전 휴식을 넣어 일련의 운동을 반복하는 신체 훈련 방법입니다. 문제 166번. 슈퍼세트를 설명하시오. 슈퍼세트는 서로 반대되는 근육인 주동근과 기랑근을 같이 휴식 없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문제 167번. 컴파운드 세트를 설명하시오. 같은 부위 운동을 2개 묶어서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문제 168번. 자이언트 세트와 트라이 세트를 설명하시오. 트라이 세트는 휴식 없이 동일한 근육 운동을 3가지를 하며, 자이언트 세트는 휴식 없이 동일한 근육 운동을 4가지 이상 수행합니다. 암기 팁. 트라이는 글자 수가 3개니까 3가지 운동. 자이언트는 글자 수가 4개니까 4가지 운동. 문제 169번. 서킷 트레이닝은 무엇인가? 8가지 이상의 여러 운동을 순차적으로 1세트로 휴식 없이 훈련하는 종합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문제 170번. 플러싱 훈련법을 설명하시오. 한 부위에 몇 가지 운동을 집중하여 집중적으로 부하를 전달하여 해당 부위의 근성장을 시키는 운동법입니다. 문제 171번. 분리 원리는 무엇인가? 신체를 부위별로 구분하여 훈련합니다. 문제 172번.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점차적으로 트레이닝 기간, 세트 수를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173번. 세트 시스템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각 근육 부위마다 한 가지 운동을 3에서 4세트를 진행합니다. 문제 174번. 피라미드 원리를 설명하시오. 중량을 점점 높이고 반복수는 점점 줄이는 운동법입니다. 웜업이 되어 부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문제 175번. 디센딩 원리를 설명하시오. 피라미드 훈련의 반대 개념으로 세트 진행될수록 중량을 낮추고 반복수는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문제 176번. 드롭 세트를 설명하시오. 한 세트가 안에서 실패 지점 도달 시 휴식 없이 중량을 20%에서 30% 낮추어 연속으로 반복하는 훈련 방식입니다. 디센딩과의 차이점은 드롭 세트는 세트 간 휴식 시간이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 177번.
운동 배열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큰 근육을 쓰는 다중 관절 운동에서 작은 근육을 쓰는 단순 관절 운동 순서로 합니다. 문제 178번.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을 설명하시오. 플라이오메트릭이란 근육을 빠르게 수축한 후 즉시 신장해주는 것으로 근육, 건, 인대를 강화시키는 트레이닝입니다. 근육의 탄성과 신경 전달 속도를 최대로 이끌어내어 폭발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운동입니다. 문제 179번. 레피티션 트레이닝을 설명하시오. 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연습하면서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형태의 훈련법으로 어떤 동작을 반복 연습하여 기술과 체력을 단련시키는 방법입니다. 문제 180번. 유산소 운동 강도 종류를 설명하시오. 운동선수, 최대 심박수의 85%에서 100%. 유산소성 운동, 최대 심박수의 75%에서 85%. 체중 감소,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5%, 초보자의 경우는 60%. 워밍업, 쿨다운,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60%. 문제 181번. 큰 근육 3가지와 운동 방법을 설명하시오. 대흉근은 벤치프레스, 대퇴사두근은 스쿼트, 광배근은 풀업 운동입니다. 문제 182번. 복직근 강화 훈련 5가지를 설명하시오. V 시더, 시티드 시더, 크런치, 리버스 크런치, 레그레이즈입니다. 문제 183번. 척추기립근 운동 3가지를 말하시오. 데드리프트, 백익스텐션, 굿모닝 엑서사이즈입니다. 문제 184번. 부위별 운동을 설명하시오. 광배근, 랩풀다운, 풀업, 바벨로우, 덤벨로우, 루마니언 데드리프트. 기립근, 굿모닝 엑서사이즈, 데드리프트, 백익스텐션. 복직근, 시더, 크런치, 시티드니어, 레그레이즈입니다. 문제 185번. 치팅과 스트레이팅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치팅은 신체 반동을 사용해서 2회에서 3회 정도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이팅은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바른 정자세로 운동합니다. 문제 186번. 단순 관절 운동은 무엇인가? 단순 관절 운동은 한 가지 관절 사용하며 많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덤벨 컬, 덤벨 플라이,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문제 187번. 다중 관절 운동은 무엇인가? 다중 관절 운동은 2가지 이상 관절 사용하며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 운동입니다. 문제 188번. 펌핑은 무엇인가? 운동을 하는 부위에 혈액이 몰려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189번. 로책 정책은 무엇인가? 호흡을 멈추고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상태에서 근육이 강하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190번. 발사바 호흡은 무엇인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고정, 상체 지지력 최대화하는 리프팅 방식으로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수축 시에 호흡 멈추는 방법으로 고중량을 들 때 효과적입니다. 다만 고혈압 등 성인병 환자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191번. 근육 운동 원리를 설명하시오. 중량, 세트수, 반복수 등의 다양한 변화를 줘서 근육에 혼동을 줍니다. 문제 192번. 분할 훈련법과 이중 분할 훈련법을 설명하시오. 이분할법은 근육 부위를 2개로 나누어 훈련하며 3분할법은 근육 부위를 3개로 나누어 훈련합니다. 이중 분할법은 하루를 오전, 오후로 2번 나누어 훈련하는 방법으로 더블 스플릿으로 불립니다. 3중 분할법은 하루를 3번 나누어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문제 193번. 근우선법, 우선 수칙을 설명하시오. 운동 초반 에너지가 많을 때 약한 근육을 먼저 훈련합니다. 문제 194번. 선피로법을 설명하시오. 메인 운동 전 주동근을 먼저 지치게 하는 방법으로 단순 관절 운동으로 해당 근육 지치게 한 후 다중 관절 운동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운동 후 덤벨 숄더 프레스를 실시합니다. 문제 195번. 보디빌딩 시합 전 훈련법을 설명하시오. 근 빗대에 초점을 맞춰서 훈련하고 체지방 감량을 위해 총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섭취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카보로딩하고 수분 조절을 합니다. 문제 196번. 카보로딩은 무엇인가? 대회 전에 약 3일에서 4일 기간 동안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근육 펌핑과 매스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197번. 웨이트 트레이닝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힘을 발휘하는 근력의 증대, 시간당 힘을 내는 파워 증가,
근육의 형태 변화, 신체의 체력 강화,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향상, 뼈의 굵기 증가, 체지방량 감소. 문제 198번. 근력 운동의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하시오. 정적 운동, 움직임 없이 근력 발휘하는 등척성 운동으로 플랭크가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동적 운동, 움직이면서 근력 발휘하는 등장성 운동으로 머신, 바벨, 덤벨 등의 운동입니다. 문제 199번. 정적 운동 웨이트닝 효과를 설명하시오. 근비대의 직접적인 발달기대는 어렵지만 보통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문제 200번. 동적 운동 웨이트닝 효과를 설명하시오. 근육 발달이 빨라서 빠른 근성장을 가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구술 300문제 중 20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마지막 편으로 201번부터 시작합니다.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합격하는 자격 증자 동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업데이트 바로 확인 가능하니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